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가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1.5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로와 인플레이션 상승세와 22매파적 기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63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11월 달에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때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도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6.5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10월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가 모두 위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4년 임기 중에 중반에 실시가 되고요.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이 새로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있는데 하원 435명 전원, 상원 35명, 주지사 36명이 선출이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이미 하원의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39개 중에 약 730만 명이 사전투표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분위기로는 상원도 공화당이 좀 더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네. 왜냐?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 뭐 기업체든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쪽이든 뭐 개인 사업자든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미운 털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의 광고비 지출도 역대급으로 지금 치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원 승부의 입법 권력이 판가름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강세였었을 때 기술주가 좀 호재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중간선거 앞두고 파월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달러 대비 통화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두 자릿수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주었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쪽은 터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비자가 3편권 출원 제출을 했고요. 지갑, NFT, 가상적 상품 등을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테더는 100억 달러를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11월 8일 기준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콩 규제기관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액세스 권한 부여의 협의를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게 되면 홍콩 증권위원회가 암호화폐 ETF 허용 예정인데 이제 선물로만 일단 제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변경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쪽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좀 더 품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CBDC에 있는 분위기가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뉴욕 멜론 은행의 서베이의 기간의 70% 커스터디 담보가 되면 디지털 자산 사업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90%가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88% 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이 익숙하다라고 했으며 97%는 토큰화가 자산관리 혁명에 일으키고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르고 블록체인이 이번에 자금 조달 실패 계획이 나와서 지금 좀 많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USDC 발행사가 서클 스펙 합병이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랬다라고 하고요. 미국의 법무부 테더 경영지 은행 사기 관련 조사에 일단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벌금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오비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 HUSB를 포기하고 저스틴 선이 키우고 있는 USDD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디페기 형상이 계속 심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도 6월부터 진행을 했죠. 678, 475달러, 아니 5억 달러. 그 다음에 그거의 2배인 960억 달러씩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치가 거의 다 조금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목표치만큼의 근사치까지 오게 되면 아마 멈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1억 20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금을 해서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총알을 준비를 해놓고 선물의 움직임을 변화를 줄 것인지 아니면 현물의 분위기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현물보다는 선물 쪽의 분위기로 자금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FTX의 이자 놀이가 좀 쏠쏠하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돌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10만 불 이상 넣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제외하고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지금 좀 재미없는 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소식들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야,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매번 추세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만이 내려가면 싸고 이만이 위에 있으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고조되는 그 구간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의 서유럽 쪽은 뭐 그렇게 춥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대란 쪽은 그나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관계가 겨울 시즌하고 내년 봄 시즌에 어느 정도의 협의적 대상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쪽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기에다가 전전 비용을 지원을 해주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사이에서 어디가 저점이냐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준점을 딱 본인이 딱 정해놓고 어느 가격 미치면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 위이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조만간에 어린 친구들부터 벌써 뭐 핀테크 쪽에 결제하는 방식, 뭐 QR코드 결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 결제, 페이 형태로 따르는 결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있는 활용도와 가치는 우리의 10대에 있는 애들이 점차 성장을 해서 사회인으로 이제 직장인이 또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평가가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롱런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전히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매력적인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놓고 이더리움 비중도 좀 전체적으로 늘려놓는 영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